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돌연 문준용 씨의 취업비리 의혹에 대해서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해경군 김 씨가 올렸던 그 트위터 내용, 그 내용이 문준용 씨가 특혜로 취업을 했다라는 비판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기 위해선 진짜 문준용 씨가 특혜를 입고 이른바 채용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법적으로 가려라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날카롭게 질문했는데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 SNS에 문준용 씨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건 어떤 뜻으로 올린 겁니까?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문준용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오늘 조간신문 전 신문이 친문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 분석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사의 주장은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 씨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해경군 김이 올렸던 그 내용이 법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선 문준용의 취업 비리부터 먼저 밝혀라 뭐 이거 아닙니까? 야당은 이거 이제 이재명의 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말에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이것은 아닌 김혜경의 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트위터에 대해서 계정을 이거는 외부가 확인 못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확인은 간단하지 않냐니까 그건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짜놓은 프레임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아내인 김혜경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내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쓰지 않았는데 아주 만약에 트위터의 계정이 아내 것이라고 확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야 된다. 예. 그 내용 중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들어가 있던 건 당시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순실과 정유라, 문재인과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의 아들 문준용에 대한 얘기들을 썼잖아요. 예. 이 내용을 사실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일각에 대한 분석으로는 나 이재명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하거나 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까지 끄집어내야 될 텐데 경찰 자신 있어? 라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경찰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 보라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는 늘 얘기했던 게 진실보단 권력을 선택했다. 그 권력이라는 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아니다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단계의 상황들을 넘어선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번 발언을 일컬어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난. 갑자기 여인천하가 생각나는 이유는 뭐죠? 이재명의 난으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난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보복당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려 한 것 같다. 정치 보복당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탈당한 상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지금 민주당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저 돌직구쇼 멤버고 친하시잖아요. 문준용 거론에 정말로 발끈하고 화를 내면서 이재명 당장 탈당하라. 이렇게 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혼자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논의 주제로 올라가네요. 참 그 답답한 노릇인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과 관련해서는 전술적인 선택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적인 실책을 했다고 보고 완전히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판단 미스다. 예, 그거를 또 변호사한테 떠넘기고 계시는데 좀 그것도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은 변호사하고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이 문제로 지금 끌어들인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문준용 씨가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대통령에 대한 혹은 친문 진영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도전, 도발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그럴 줄 몰랐을까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몰랐다면 진짜 바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요. 이걸 알고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큰 미스,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아주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 이 일이 이제 이 지경까지 왔으니 어쨌든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문제를 좀 이렇게 쿨하게 바라보려고 했었던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제 쿨하게 바라보지 못할 상황까지 된 거죠. 쿨하지 못한 상황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조금 격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탈당하라.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은 알겠다. 그러나 탈당을 해서 당에게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다 털고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권유 형식의 탈당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당에 여러 가지 피로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탈당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이제 결이 다른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확전 일로로 가져가고 어떤 정부 여당 내부의 부담으로 가져가게끔 하는 방식은 저는 이재명 지사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지금 피곤함과 짜증스러움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지난 주말 과정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 및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내놓고 있는 말씀이 아주 못마땅하고 비판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